하나 에어로에 155mm 자주포를 갖다 쓰면서 파키스탄, 중국제 152mm 자주포를 쓰는 중국의 완승을 거뒀어요. 특히 이제 보면은 그 인도 이제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 인도 쪽은 앞으로 우리가 이런 하드웨어, 그러니까 탱크라든가 미사일, 장갑차 이런 것들 하드웨어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현대 들어와서 진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지능 전쟁입니다. 인공지능 전쟁. 여기에 대한 개발이 우리가 돼야 되는데 인도가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엄청난 강국입니다. 인도가요. 인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인디아 내에서는 안 그런데 미국의 지금 그 주요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이 구글서부터 팔란티어는 물론이고요. 이런데 지금 인도 출신의 그 엔지니어들이 엄청나게 진출해 있어요. 그리고 그 인도 사람들이 또 한국인들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현대자동차도 이제 그 첸나이에 이제 크게 공장을 3공장까지 지금 착공해서 그 저 인도 그 총리를 초청한다고 정의선 회장이 그저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인도하고 한국하고의 방산 협력은 진짜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실제로 인도 방위 산업을 뭐라고 한 가지로 표현할 수 있냐면 폭발적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인도의 방위 산업 폭발적 잠재력을 갖고 있다. 잠자는 사자다. 방산 부분에 잠자는 사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인도가 항공모함도 만듭니다. 탱크 아준이라고 하는 탱크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제트 전투기도 만들어요. 제트 전투기도 만드는데 문제는 인도의 생산 기술이 또 인도는 이 인공위성 그러니까 로켓도 쏘아올리고 그렇습니다. 인도가 어떤 나라냐면 파키스탄하고 전쟁을 50년간 수행을 해왔거든요. 인도가 파키스탄하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인도는 탄도탄을 이미 상당히 오래전에 이미 완성을 해서 거기다가 원자탄, 핵폭탄, 핵탄두를 장착을 한 핵국가예요. 그러니까는 글로벌하게 세계적으로 IAEA 세계 원자력 기구에서도 인도하고 파키스탄은 핵국가로 분류를 해줍니다. 정식으로 핵국가로 인정을 해줘요. 그만큼 이제 인도는 이미 군사적으로 세계적인 강자거든요. 파키스탄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둘이 두 국가가 수십 년간 국경 분쟁을 해왔고, 거기에 대한 사상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양쪽이 핵국가지만 핵은 한 번도 사용한 일이 없죠. 왜냐하면 핵을 사용하면 서로가 공멸할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핵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최후의 수단까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싸우는 거 보면은 실제로 국경에서만 싸워요. 국경에서만. 실제로 더 심각하게 발전을 안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 핵폭탄을 갖고 서로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다시 이제 인도에 그러면 핵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좀 재래식 무기를 좀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서로 국경 분쟁을 할 때 쓰는 무기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이 인도하고 파키스탄 국경이 어딥니까? 저기 히말라야 섬에 파미르 고원지대에서 많이 싸우고 있거든요. 걔네가 국경 분쟁이. 근데 거기가 그 고도가 1000m, 2000m가 아니에요. 그 산맥에 거기서 싸우고 있거든요. 막 3000m가 넘는 데서 서로 싸우는데 그러다 보니까 탱크나 포를 거기에 이제 실려서 올려야 되잖아요. 올려야 되는데 탱크 같은 경우 한 번에 가벼운 것도 60톤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K2가 이제 57톤, 58톤 이 정도 되고 약간 이제
분해를 해서 간다 하더라도 헬기로 올려야 되거든요. 그거는 육상으로 못 올리죠. 그 다음에 야포도 그렇죠. 야포도 105mm 같은 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 워낙 국경선이 넓고 워낙 큰 나라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한 155mm 정도의 야포를 갖고 올랐는데 무게가 엄청나죠. 그래서 그걸 헬기를 통해서 이제 올리는데 인디아가 우리 하나 에어로에 155mm 자주포를 갖다 쓰면서 파키스탄, 중국제 152mm 자주포를 쓰는 중국의 완승을 거뒀어요. 인디아가 파키스탄 육군의 그 자주포 대비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그 인디아는 또 특히 자주국방이라는 그 기체 아래 수입을 완제품을 거의 안 합니다. 그건 한국하고 되게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100%는 잘 수입을 안 하죠. 우리 절충 교육을 통해서 다 로컬라이제이션, 다 이제 국산화를 이제 해서 우리가 이렇게 글로벌한 이제 방산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인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인도도 러시아제 뭐 미그 29 풀크롬 이런 제트 전투기를 수입을 하면서 제트 엔진도 자체 생산을 합니다. 탱크도 아준이라고 하는 뭐 2세대, 3세대, 2.5세대 약간 좀 전차가 후진인데 생긴 거는 멀쩡해요. 우리 그 레오파드,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하고 좀 비슷하게 겉에는 생겼는데 성능은 제가 조사해 보니까 아직 성능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특히 이제 FCS 파이어 컨트롤 시스템 사격 통제 적중률이라든가 그러니까 사격 통제 장치라든가 그다음에 엔진 같은 것들이 국산을 했지만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그랬거든요. 우리 K1 전차 때도 좀 문제가 많았지만 우리는 우리 엔지니어들이 국방과학연구소하고 그다음에 업체들 현대 로테마하고 그다음에 현대 위아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그다음에 크리트라 그래요. 한국 생산기술연구소 그다음에 뭐 저기 복합 소재 개발하는 재료연구소 이런 데서 다 합쳐 가지고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지금 명품 전차와 명품 자주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근데 인도는 좀 그런 것들이 약해요. 그러니까 끝 마무리가 안 되는 거죠. 이 다른 민수 제품도 그렇지만 방산 제품은 끝에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액큐러시, 그 명중도가 현격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인도도 맨 처음에 K9, 그러니까 맨 처음에 삼성 중공업에서 만들어서 그걸 이제 하나그룹이 인수해가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제 제작해서 수출했는데 완제품을 안 했고 인도 현지에서 다시 재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바지라라고 해요. 바지라 이렇게 이제 바지라라고 이제 바즈라죠. 바즈라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실제로 우리 K9 자주포입니다. 근데 그게 엄청난 명중률로 해서 파키스탄 육군, 중국제 야포를 갖고 있는 파키스탄 육군을 완전히 괴멸시켰어요. 그래서 요번에 그 바지라 그 1찹은 100대를 납품을 하고 난 다음에 요번에 이제 200대 추가로 200대 추가로 아마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확실할 것 같아요. 하나 에어로가 거의 그 계약을 따내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현지 생산은 인도의 이제 L&T라고 하는 회사가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방산기업들은 아까 제가 최초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그 엠바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언론 쪽에서 얘기하는 그 숫자 이런 것까지는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방산 업체에서 하나그룹이나 이제 뭐 우리 현대라든가 현대로템이나 이런 데서 숫자 특히 LIG 뭐 넥스원 뭐 지금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데서는 제발 숫자까지는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저도 숫자는 얘기는 못 드리는데 그래서 어떻게 아냐면 그러면 숫자를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그리고 회사에서도 공표를 정식적으로 안 해요. 공식적으로 안 합니다. 숫자까지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당연히 인도에서 그 바스라를 만드는 인도 회사가 L&T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면 걔네 다 나옵니다. 거기서는 역으로 다 나와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기사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기사가 인도라든가 현지 기사가 꼭 100% 맞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사를 쓰냐면 현지 L&T 회사 거기에 보도에 따르면 요런 이제 코멘트를 반드시 붙이죠. 우리 소스 같은 건 거의 100% 맞는 정통한 소식이지만 현지 소식통은 틀리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그 코멘트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시청자나 독자 여러분들께서 가급적 최대한 정확한 정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